놈들의 차량 2대가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다. 통칭 해룡부대의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제3년대장 광무진 대령의 굵직한 음성이었다. 그의 앞에는 검게 그을린 해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광무진은 대한민국 해병대 그 자체라 불리는 사내였다. 다부진 턱, 굵은 목, 그리고 해병대 정신이라는 4글자로 똘똘 뭉친 강골. 그의 연대장실로 향하는 복도, 그 시작점에는 그의 신념을 증명이라도 하듯 큼지막한 팻말이 걸려 있었다. 작전구역 여성 출입 금지. 누군가는 시대착 오적이라 비웃었고 누군가는 상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광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여자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여자는 전장에서 방해만 될 뿐이다. 그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의 연대는 그의 왕국이었고 그 팻말은 왕국의 법이었다. 오늘은 신임 사단장이 부임하는 날이었다. 부대 전체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광무진은 연대 정렬을 마친 뒤 사단 사령부 본청 앞으로 향했다. 새로 오는 사단장 역시 뻔한 남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잠시 육군에서 굴러먹다 온 새님일지 아니면 윗선에 줄 잘 돼서 별을 단 정치군인일지 어느 쪽이든 광무진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여기 포항 뻘물 맛을 보면 정신 차리게 되어 있어. 해병대는 말이야. 그가 곁에 선 황철승 중령 제3년대 부연대장에게 훈계를 시작하려던 찰나 사단 정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낮고 절도 있는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이 들어섰다. 차량 앞에는 2개의 별이 선명하게 박힌 성판이 번쩍였다. 차량이 본청 정중앙에 섰다. 헌병대장이 달려나가 문을 열었다. 광무진은 필승 구호에 맞춰 가장 우렁차게 경례할 준비를 했다. 먼저 날렵한 전투화가 땅을 디뎠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복 바지. 그리고 광무진의 눈이 커졌다. 차량에서 내린 것은 그의 머릿속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모습이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망으로 감싸고 숨막힐 듯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은 여군이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침 햇살에 유독 번쩍였다. 소장. 별 2개. 신임 제1해병사단장 서지수 소장이었다. 필승. 광무진을 포함한 사단 지휘부 전체가 경례를 붙였다. 서지수 소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짧게 묵내로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본청 건물을 훑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떤 환영 인사도 악수도 받지 않았다. 그저 정적을 가르며 본청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사령부 앞 아스팔트를 날카롭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넋이 나간 지휘관들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광무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해병대 정신이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지수 사단장은 복도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하윤슬 대위사단장 부관 외에는 아무도 감히 그녀의 보폭을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광무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팻말. 작전구역 여성 출입 금지. 서지수 사단장은 팻말을 가만히 응시했다. 1초, 2초.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광무진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서지수 사단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는 하얗고 긴 장갑을 벗지 않은 손으로 팻말의 한쪽 귀퉁이를 잡았다. 우드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팻말이 벽에서 뜯겨 나왔다. 그녀는 팻말을 들고 천천히 뒤로 돌았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뒤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던 광무진 대령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음 순간 서지수 사단장은 손에 든 팻말을 그대로 광무진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팻말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광무진의 빳빳한 정복 가슴팍을 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컹하고 쇠조각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사방이 얼어붙었다. 사단 지휘부, 본청 근무자, 심지어 복도 끝에서 이쪽을 훔쳐보던 행정병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감히 사단장이, 그것도 여군 사단장이 해병대 중에 해병이라는 광무진 대령에게 모욕을 준 것이다. 광무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턱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단장님, 지금 이게 무슨...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서지수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광무진 연대장.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팻말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자네는 방금... 그녀가 광무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광무진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다 겨우 버텼다. 이 부대 제1해병사단의 지휘권을 위임받은 사단장의 출입을 금지했네. 내 말 이해했나? 서지수 사단장은 더 이상 광무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광무진의 어깨 너머 복도 끝에 있는 사단장실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대위. 예, 사단장님. 저 쓰레기 당장 치우게. 그리고 사단장실 환기부터 시켜. 곰팡내 나는 건 질색이라서. 그녀의 말은 광무진을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광무진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 같았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멀어졌다. 서지수 사단장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광무진 대령은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바닥에는 여성 출입 금지 팻말이 반으로 쪼개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황철승 중령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광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쪼개진 팻말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날카롭게 부러진 단면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드는 듯 했다. 감히. 계집이.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포항의 거친 바닷바람보다 더 혹독한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광무진 대령의 연대장실은 포항의 바다 날씨만큼이나 스산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여성 출입 금지 팻말 조각은 그의 책상 위에 흉터처럼 놓여 있었다. 그는 창밖 연병장에서 구보를 뛰는 연대 병력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젠장. 결국 그가 육중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팻말 조각이 파르르 떨렸다. 연대장님. 황철승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광무진의 신복이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이글거리는 분노의 주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단 전체가 웃고 있습니다. 3년대가 아니 연대장님께서 계집 하나에게 당했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닥쳐. 광무진이 획 돌아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웃어? 감히 이 광무진을 보고 웃어? 포항 앞바다에 모조리 처박아 버릴 놈들. 그는 턱수염이 거칠게 자란 턱을 문질렀다. 수치심이 분노가 사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입대 이래 단 한 번도 이런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감히 여자에게. 황중령. 그 서지수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봤나? 네. 했습니다만. 황철승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이상할 정도입니다. 뭐? 해병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뭐? 육사 출신이 해병대 사단장으로 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그게 육사 수석 졸업에 미국 합동참모대학까지 수료했습니다. 야전 경력 대부분을 최전방 보병 부대에서 쌓았고 이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병대와의 인연은 지난번 서해 연합 상륙훈련 당시 작전 계획을 총괄했던 것뿐입니다. 이번 인사는 국방부에서 각군 교류 및 혁신을 명목으로 밀어붙인 그야말로 파격 중의 파격입니다. 광무진은 코웃음을 쳤다. 결국 샌님이라는 거군. 책상 물림에 연합훈련인지 뭔지로 스펙 쌓아서 별단 정치군이냐. 그런 년이 감히 해병대 정신을 논해? 하지만 연대장님. 황철승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본청에서 보인 모습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책상 물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워. 눈빛? 해병은 눈빛으로 싸우나? 깡으로 싸우는 거다. 뻘밭에서 구르고 총알 빗발치는 해안의 대가리 받고 돌격하는 게 해병이야. 그 여자가 뭘 알아? 광무진은 방안을 서성였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 공개적으로 갚아주어야 했다. 하지만 상대는 별 2개 사단장이었다. 정면으로 항명할 수는 없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황중령. 이달 말에 예정된 사단 전술 훈련. 그거 우리가 주관이지? 아, 예, 그렇습니다. 3년대가 주 공격부대, 7년대가 방어부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좋아. 광무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사단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진짜 해병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똑똑히 보여드려야지. 책상에서 배운 전략 전술이 포항 뻘밭에서 통하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보자고. 연대장님의 뜻은 훈련 시나리오 싹 다 뜯어고쳐. 보여주기식 훈련은 집어치워. 사단장님이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난이도를 올려. 실제 전장처럼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해병대식 전투를 보여주는 거야. 그것은 교묘한 함정이었다. 만약 서지수 사단장이 이 훈련 계획을 승인한다면 그녀는 훈련의 가혹함과 위험성을 감수해야 했다. 만약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다면 광무진은 역시 여자는 실전을 모른다. 사단장이 해병대의 이빨을 뽑으려 한다고 여론을 만들 참이었다. 그리고 광무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사단 본부 통신실, 감찰실, 인사처. 우리 쪽 사람 없는 곳이 없지. 사단장 일거수일투족 전부 나한테 보고해. 특히 그 하윤슬이라는 그림자 같은 년. 그 계집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서지수. 내가 감히 내 작전 구역을 침범했겠다. 좋아. 어디 한번 이 포항의 파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광무진은 쪼개진 팻말 조각을 서랍 깊숙이 던져 넣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그물이 자신을 올가맬 덫의 시작이 될 줄은. 한편 같은 시각. 사단장실. 서지수 사단장은 광무진의 연대장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방금 전 광무진이 말한 곰팡내는 실제로 났다. 그것은 낡은 가죽 소파 냄새와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먼지 냄새, 그리고 이 부대에 뿌리 깊게 박힌 악습의 냄새였다. 하대위. 예, 사단장님. 사단전 간부 인사기록 카드.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모든 사건 사고 보고서, 감찰 결과 보고서. 원본으로. 하윤슬 대위의 눈이 커졌다. 모두 말입니까? 양이 방대할 겁니다.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오늘 밤 안으로 내 책상 위에 가져다 놔. 특히 서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연병장이 아닌 멀리 포항 제철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쫓고 있었다. 제3년대 광무진 대령에 관한 건
먼지 한 톨까지 싹 다 긁어 모아. 알겠습니다. 하윤슬이 경례를 붙이고 나가려 할 때 서지수가 그녀를 불렀다. 하대위. 네. 아까 무서웠나? 하윤슬은 잠시 망설였다. 팻말을 뜯어 광무진 대령에게 던졌을 때 그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조금 긴장했습니다. 서지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곰팡이 핀 벽을 허물려면 망치를 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때로는 그 망치를 휘두르는 손이 상처 입는 것도 각오해야 하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단장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광무진 대령은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야. 이 건물의 주춧돌을 썩게 만드는 흰개미지. 그리고 난 해충 박멸 전문가거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넓은 사단장실을 채웠다. 제1해병사단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1해병사단 사령부 대회의실. 사단의 모든 연대장과 참모장, 주임원사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 쇳가루라도 흩뿌려진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제 일어난 팻말 사건은 이미 사단 전체를 넘어 해병대 사령부까지 보고된 상태였다. 회의실 정중앙 상석에는 서지수 사단장이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광무진 대령은 일부러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서류만 노려보고 있었다. 전원 주목. 서지수 사단장이 입을 열었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늘부로 제1해병사단 사단장 임무를 시작한 서지수 소장이다. 임관 이래 육군에서 복무했지만 이제 나도 여러분과 같은 붉은 명찰을 단 해병이다.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딱딱한 인사말이었다. 광무진은 속으로 비웃었다. 붉은 명찰? 그게 옷에 붙인다고 붙여지는 줄 아나. 내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단 하나다. 서지수의 시선이 광무진에게 정확히 꽂혔다. 광무진은 움찔했지만 지지 않고 그녀를 마주봤다. 싸워 이기는 군대. 하지만 지금 우리 해룡부대는 싸우기도 전에 지고 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감히 첫 회의에서 사단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이었다. 광무진 옆에 앉은 제7연대장 김상철 대령이 불쾌한 듯 헛기침을 했다. 서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윤슬 대위에게 눈짓했다. 하 대위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지난 3년간 사단 전체의 훈련 성과다. 그래프가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모든 훈련이 우수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 모든 훈련 목표 달성률 99%. 그런데 다음 화면이 떴다. 같은 기간 사단 내 발생한 중대급 안전사고 12건. 장비 가동률 목표치 대비 70% 미만. 특히 야간 및 악천 후 기동 훈련 전무. 드론 대응 훈련 제로.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이것은 사단의 치부였다. 제군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보고서를 준비하는 건가? 서류상으로만 이기는 군대가 적의 총알 앞에서도 서류를 들이밀 텐가? 사단장님. 광무진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들이었다. 제3연대장 광무진 대령입니다. 사단장님의 지적에 이견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서지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저희 해병대는 보고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서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정신입니다. 광무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노골적인 적의가 담겨 있었다. 장비가 부족해도 날씨가 굳어도 맨몸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전통입니다. 사단장님께서 보신 그 그래프에 찍히지 않는 정신력이
우리 제1사단의 핵심입니다. 와. 몇몇 주임원사들 사이에서 낮은 동조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역시 곽 대령이다. 정신력이라. 서지수가 광무진을 잠시 응시했다. 곽 연대장. 자네는 그 정신력으로 포항 앞바다를 건널 건가? 그 정신력으로 적의 정밀 타격을 막아낼 건가? 그것은 전쟁은 정신력이라는 이름의 만용으로 하는 게 아니야. 준비된 실력으로 하는 거다. 적보다 한 발 먼저 보고 한 발 먼저 쏘고 한 발 먼저 파괴하는 것. 그것이 현대전이다. 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곽 연대장의 3년대는 그 정신력을 강조하는 3년대는 지난 분기 KCTC 훈련에서 육군 보병대대에 처참하게 깨졌지. 아닌가? 광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3년대의 가장 큰 수치이자 그가 어떻게든 덮으려 했던 사건이었다. 훈련 당시 3년대 통신망은 개전 30분 만에 적의 재밍 전파 방해의 먹통이 되었고 연대장은 휘하대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적 드론이 연대 지휘소 상공을 날아다니는데도 정신력으로 대공 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더군. 그 결과가 연대 지휘부 전멸. 맞나? 그것은 훈련 시나리오가. 변명은 듣지 않겠다. 서지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렸다. 자네가 말하는 그 정신력은 실력 없는 지휘관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해. 나는 오늘부로 이 해룡 부대에서 그 썩어빠진 정신부터 개조하겠다. 서지수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첫째, 사단 내 모든 구시대적 악습, 부조리, 성 관련 비위 행위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적 행위로 간주 즉시 군법에 회부한다. 둘째, 모든 훈련은 보여주기가 아닌 실전을 기준으로 재설계한다. 특히 드론 및 대드론 훈련, 야간 해안 침투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셋째, 그녀는 광무진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부로 사단 전 부대 불시 전투 준비 태세 검열에 돌입한다. 불시 검열 말입니까? 작전 참모가 기겁하며 물었다. 그렇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서지수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쳤다. 가장 정신력이 투철하다는 제3년대다. 광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황철승과 꾸몄던 훈련 시나리오 함정은 꺼내보지도 못했다. 상대는 그의 머리 꼭대기에서 칼을 뽑아든 것이다. 하대위. 검열단 소집해. 나도 직접 나간다. 곽 연대장, 자네는 지금 즉시 연대로 복귀해서 검열 준비하게. 아, 물론. 서지수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다. 자네 연대 복도에 쓸데없는 팻말 같은 건 이제 없겠지? 회의실 문이 닫히고 광무진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지수의 첫 번째 검이 정확하게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포항시 오천읍 제3년대 본부. 씨발. 전부 다 쓸어버려. 당장. 광무진 대령의 고함이 연대 사령부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가 회의실에서 돌아오자마자 3년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황중령, 자네는 뭐 했어? 당장 위병소에 연락해. 사단 검열단 차량 절대 정문 통과시키지 마. 어떻게든 시간 끌어. 연대장님, 하지만 사단장 직권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나발이고. 일단 막아. 그 사이에 행정반 작전과 3년치 서류 전부 다시 검토해. 조작된 거, 부풀린 거 싹 다 원본처럼 보이게 만들어. 특히 광무진은 작전과장을 멱살이라도 잡을 듯 노려봤다. 지난번 KCTC 훈련 결과 보고서. 그거 원본 아직 남아있나? 그것은 연대장님 지시대로 수정본만 남기고 원본은 멍청한 새끼들.
그걸 믿었어? 서지수 그 여우 같은 년이 그걸 모를 것 같아? 당장 파기해. 지금 당장. 연대 전체가 아비규환이었다. 평소 해병대 정신을 외치며 행정 업무를 등한시했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다. 각종 훈련 일지는 엉망이었고 장비 정비 기록부는 숫자가 맞지 않았다. 주임원사. 예, 연대장님. 내무반 싹 다 점검해. 쓸데없는 거 특히. 그런 물건들. 싹 다 치워. 병사들 입단속 단단히 시키고. 특히 오유진 중위 그 계집애. 오늘 당장 휴가라도 보내서 부대에 없게 만들어. 오중이 말입니까? 하지만. 토달지 마. 당장. 그들이 허둥대는 사이 연대 정문에서 요란한 경적이 울렸다. 연대장님, 사단장 지휘 차량입니다. 위병소에서.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빌어먹을. 광무진이 이를 갈았다. 서지수는 검열단을 선발대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가장 먼저 연대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잠시 후 3년대 본청 앞에 사단장 지휘 차량이 급정거했다. 서지수 사단장과 하윤슬 대위,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의 작전처 강태환 중령이 차에서 내렸다. 강 중령은 해병대 내에서도 면도날이라 불리는 원칙주의자였다. 필승. 광무진이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달려 나와 경례를 붙였다. 제3년대장 광무진 대령. 사단장님의 검열 수검 준비를. 됐다. 서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곽 연대장. 자네 연대는 지금 전시 상황인가? 예. 아니면 내가 반란이라도 일으킨 건가? 어째서 연대장이 사단장의 방문을 막으려 했지? 오해십니다. 위병소 근무자의. 차고가. 차고? 서지수는 광무진을 차갑게 쏘아봤다. 그 착오를 일으킨 연대장을 나는 신뢰할 수 없군. 강중령. 예, 사단장님. 지금 즉시 연대장실 포함 3년대 모든 지휘 통제실 및 행정 서류고를 봉인한다. 광무진 대령을 포함한 연대 지휘부는 검열이 끝날 때까지 내 허락 없이 그 어떤 서류에도 접근할 수 없다. 사단장님. 이건 월권입니다. 연대장의 지휘권을. 지휘권? 서지수가 광무진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자네 부대의 허위 보고와 조작된 서류가 내 사단의 전투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건 지휘가 아니라 반역이야. 광무진 대령. 자네가 지금 할 일은 항의가 아니라 기도겠지. 자네가 숨기려 했던 것들이 부디 내 눈에 띄지 않기를 말이야. 서지수는 그대로 본청 안으로 들어갔다. 광무진은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검열은 혹독했다. 강태환 중령이 이끄는 작전 검열팀은 3년대의 무기고와 장비고부터 급습했다. 서류상 어급이었던 K1 전차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고 통신 장비 다수는 부품이 없거나 정비 불량 상태였다. 이게 정신력으로 굴러가나 곽 대령? 서지수의 비아냥에 광무진은 입술만 깨물었다. 한편 하윤슬 대위는 인사과와 의무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광무진의 입단속이 통했는지 대부분의 병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하윤슬 대위는 광무진이 급하게 휴가 보내려 했던 오유진 중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발견했다. 그녀는 3년대 정보과 소속의 유능한 장교였다. 오중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게 오늘 아침 갑자기 급한 집안일이 생겨 청원 휴가를. 인사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다. 하윤슬의 눈이 가늘어졌다. 너무 수상해. 그때였다. 의무실 서류를 검토하던 하윤슬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단장님, 이쪽으로 잠시. 서지수가 하윤슬이 있는 의무실로 향했다. 하윤슬은 한 장의 사고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넉 달 전입니다. 3년대 소속 한날의 하사라는 여군 부사관이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고 이후 의병 전역한 기록입니다. 계단에서 굴렀다. 서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보고서는 단 2줄로 끝나 있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전역 희망.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대위. 네. 사고 발생 시각이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부상 부위가 안면부 타박상과 늑골 골절입니다.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기엔 마치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것처럼 서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광무진이 여성 출입 금지 팻말을 걸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오유진 중위를 급하게 숨기려 했던 이유가 서서히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하대위. 강중령에게 지금 당장 연대장실 압수수색을 준비하라고 해. 예. 하지만 영장 없이는. 영장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 당장. 서지수는 광무진이 숨기려 했던 것이 단순한 훈련 조작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범죄였다. 광무진. 서지수는 텅 빈 복도를 바라보았다. 팻말은 사라졌지만 그 팻말이 가리고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막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내 놈이 금지하려 했던 게 고작 여군의 출입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하윤슬 대위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전역한 한날의 하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연락처 알아내.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지휘관의 집무실을 영장도 없이 수색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광무진 대령이 연대장실 문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의 뒤로 겁에 질린 행정관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서지수 사단장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광무진이 아니라 그의 어깨 뒤로 보이는 굳게 닫힌 연대장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월권이라. 서지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한 하사의 전역 서류를 조작하고 오중이를 감금에 가까운 휴가를 보내려 한 것은 월권이 아닌가. 자네 부대의 K1 전차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게 방치한 것은 월권이 아닌가. 그것과 이건 다릅니다. 여긴 내 집무실입니다. 사단장님이라도 비켜. 서지수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중령. 예, 사단장님. 제3년대장 광무진 대령이 사단장의 정당한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항명이다. 지금 즉시 곽 대령을 연대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무엇이? 체포? 광무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감히 일개 연대장도 아닌 해병대의 연대장을 체포하겠다는 말인가. 강태환 중령이 망설임 없이 허리에 찬 권총집 덮개를 풀었다. 그가 헌병이 아님에도 이 행동을 한 것은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위급 상황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곽 대령. 마지막 명령이다. 문에서 비켜. 에이. 광무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복도 끝에는 그가 평생 부하로 데리고 있던 3년대 장교와 부사관들이 겁에 질린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광무진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서지수 사단장의 얼음장 같은 기세가 이미 3년대 전체를 제압하고 있었다. 비키겠습니다. 광무진이 천천히 옆으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서지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단장님, 오늘 이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는 내 놈이 하게 되겠지.
서지수는 그 말을 차갑게 내뱉고는 하윤슬 대위와 강태환 중령을 데리고 연대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복도에 대기 중이던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광무진 대령이 내 허락 없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 통신도 차단한다. 필승. 육중한 문이 닫혔다. 광무진은 자신의 왕국이었던 연대장실 복도에서 부하들의 감시를 받는 죄수 신세가 되었다. 연대장실 내부는 광무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벽 한쪽에는 무적해병이라고 쓰인 거대한 휘호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온갖 훈련에서 받은 상패들이 먼지 하나 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지수의 눈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강중령은 책상과 캐비닛, 하 대위는 책장을 맡아 서류 한 장, 파일 하나도 빠짐없이 예, 사단장님. 수색이 시작되었다. 강태환 중령은 광무진의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예상대로 개인적인 서류나 비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깨끗합니다. 강중령이 보고했다. 그렇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서지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수많은 상패와 기념사진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류였다. 하대위. 예, 사단장님. 저기 해병대 사령관 표창이라고 걸린 액자. 좀 이상하지 않나? 하윤슬 대위가 다가가 액자를 유심히 살폈다. 다른 액자들에 비해 유독 최근에 닦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직접 다가가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액자 뒤 벽지 색깔과 교묘하게 위장된 소형 디지털 금고가 박혀 있었다. 찾았군. 서지수가 강중령을 불렀다. 이거 열 수 있겠나? 기술팀을 부르면. 시간 없어. 광무진을 데려와. 잠시 후 헌병들에게 이끌려 광무진이 다시 연대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벽에 드러난 금고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뭔가 곽 연대장.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 자네 방벽에 박힌 금고를 내가 설치한 게 아니오. 전임자가. 거짓말. 서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비밀번호 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무진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좋아. 그럼 선택지를 주지. 내 손으로 열고 수사에 협조해서 가명을 받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부수고 내 놈을 항명 및 증거인멸죄로 가중 처벌하든가. 10초 주겠다. 10. 사단장님. 9. 8. 서지수의 눈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다. 7. 6. 광무진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저 안에 들어있음을 알았다. 3. 2. 1. 6. 9. 8. 1. 0. 5. 광무진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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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금고 문이 열리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강태환 중령이 장갑을 낀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상했던 현금 뭉치가 아니었다. 이건 하윤슬 대위가 경악했다.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이동식 저장 장치 USB와 검은색 표지로 된 두꺼운 비망록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지수는 비망록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그녀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포항시 내의 특정 건설업체 이름, 날짜, 금액, 유흥업소 상호, 심지어 지역 언론사 간부와 시의원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것은 3년대의 비리가 아니라 광무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카르텔의 장부였다. 광무진. 내 놈이 일개 연대장이 아니라 포항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광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서지수는 마지막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유진 한날의 사건. 비상시. 이것이 광무진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지수가 봉투를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연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작전과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지금 막 오유진 중위가 부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위병소 기록도 없고 당직 사관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습니다. 뭐라고? 서지수의 시선이 광무진에게 향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광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섬뜩하고 비릿한 미소였다. 사단장님. 광무진이 승리자처럼 웃으며 말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그 서류 봉투.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으니. 사라진 오유진 중위. 그리고 광무진의 섬뜩한 미소. 연대장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지수 사단장은 광무진의 미소에서 자신이 아직 이 괴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하대위. 예, 사단장님. 지금 즉시 헌병대 특임대를 소집해 사단 전역을 봉쇄한다. 특히 오천읍으로 나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해. 광무진의 외부 조력자들이 움직인 거다. 오중이를 빼돌린 거야. 알겠습니다. 하대위가 뛰쳐나갔다. 강중령. 네. 이 금고 안의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다. 그리고 광무진. 이놈은 당장 사단 헌병대 영창으로 압송해. 이놈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꼬일 수 있어. 철저히 격리시켜. 하지만 사단장님 현역 연대장을 영창해. 내 명령이다. 이놈은 연대장이 아니라 범죄자다. 연행해. 강태환 중령이 광무진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광무진이 다시 한번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사단장님. 소용없습니다. 오유진이 없으면 그 서류 봉투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그년이 직접 증언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믿어줄 겁니다. 그리고 한날의 그 계집은 이미 반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서지수는 광무진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무슨 짓? 광무진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해병대 정신이 투철한 내 부하들이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계집들을 정리했을 뿐이지요. 한나래처럼 말입니다. 오유진 그 영악한 년은 한나래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겁을 집어먹었지요. 그래서 내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비리 장부를 덮어주는 대신 자기도 입을 다물겠다. 그리고 자기가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저 봉투를 만들어서 내게 보험으로 맡긴 겁니다. 나를 건드리면 이것도 터진다고 말입니다. 아주 똑똑한 년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애를 빼돌린 거지? 내가? 천만에. 사단장님, 당신이 검열을 시작하자마자 그년이 먼저 도망친 겁니다. 당신도 나도 못 믿겠다고 판단한 거지요. 이제 그녀는 포항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서울로 가서 저 비망록보다 더 큰 원본을 터뜨리려 하겠지요. 광무진의 말이 맞다면 오유진 중위는 광무진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아니야. 광무진의 미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서지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광무진은 오유진이 도망친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강중령, 이놈 당장 끌어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광무진의 웃음소리는 복도를 울렸다. 서지수는 연대장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오유진이 보험으로 맡긴 것이라면 이 안에는. 그녀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이동식 저장 장치 USB 하나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을 본 서지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계단에서 구르기 전 처참하게 폭행당한 한날의 하사의 얼굴 사진이었다. 그리고 다음 장은 광무진이 포항의 유력 인사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이었다. 그들 중에는 포항 남부경찰서장의 얼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지수는 비로소 광무진의 카르텔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깨달았다.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포항시 전체가 광무진의 손아귀에 있었다. 하대위. 돌아왔나? 예, 사단장님. 하지만 오중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3년대 전체가 모른다고만 합니다. 그럴 거다. 그들은 광무진의 사람들이니까. 계획 변경한다. 오중이를 찾는 건 일단 보류해.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중이가 아니야. 광무진이 반쯤 죽여놨다고 자신하는 한날의 하사다. 하지만 그녀는 의병 전역을 알아. 그래서 사단 밖으로 나간다. 지금 당장. 하대위, 자네와 나 단둘이 움직인다. 헌병대도 내 부관 차량도 쓰지 않아. 자네 개인 차량으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광무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숨어 있는 곳. 서지수는 한날의 하사의 전역 서류에 적힌 본가 주소를 노려보았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3년대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허름한 빌라였다. 망령을 잡으러 간다. 30분 후 서지수와 하윤슬은 모든 계급장을 떼고 평범한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포항의 거리는 스산했다. 그들은 광무진의 카르텔이 지배하는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하윤슬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사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진짜 군사작전이야. 하대위.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것. 차가 낡은 빌라 앞에 멈췄다. 서지수는 차에서 내리기 전 하윤슬에게 말했다. 내가 3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강중령에게 연락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망록과 이동식 저장 장치는 지켜. 사단장님. 서지수는 대답 대신 빌라의 어두운 입구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203호.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3개 눌렀다.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듯한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수는 문에 바싹 붙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날의 하사. 나다. 서지수 소장이다. 문 안쪽에서 흡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 가세요. 그 사람. 광무진이 보낸 거 다 알아. 아니. 서지수는 문에 이마를 기댔다. 광무진은 지금 내 부하들에게 체포됐다. 난 내가 찍었던 그 사진 그리고 오유진 중위가 남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가지고 왔다. 문 열어 한하사.
내가 잃어버린 명예, 그리고 내가 지키려 했던 군복. 내가 되찾아주러 왔다. 철컥. 아주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자물쇠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녹슨 철문이 손톱만큼 열렸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진 문틈 사이로 공포에 질린 눈동자 하나가 서지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정말 서지수 사단장님, 맞습니까? 목소리는 끔찍하게 쉬어 있었다. 숨을 남짓한 여군 부사관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렇다. 서지수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문틈으로 밀어넣었다. 한날의 하사, 아니, 이제는 민간인이 된 한날에는 신분증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쇠사슬을 풀었다. 끼익. 문이 열렸다. 하윤슬 대위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서지수는 홀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 안은 지독한 어둠과 곰팡내가 진동했다. 빛이라고는 현관 센서 등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서 있는 한나래의 모습은 망령 그 자체였다. 그녀는 광무진이 말한 대로 반쯤 죽어 있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한쪽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폭행의 후유증으로 안면 근육이 마비된 듯 했다. 그녀는 군 병원이 아닌 이곳에서 숨어 지내며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서지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광무진이 무서웠습니다. 한나래가 입을 열었다. 그는 군 병원도 경찰도 다 그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제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유진 중위는, 오중위님은 저를 지키려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중위님이 광무진의 비리 장부를 발견했고 그걸 저에게 백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동식 저장 장치에 옮기는 걸 광무진의 신복인 황철승 중령에게 들켰습니다. 황철승. 그날 밤 황중령과 상사 2명이 절 이 집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모르는 년이라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중희님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광무진의 감시를 받으며 보험을 맡기든가 아니면 저처럼 사고를 당하든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유진은 한나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광무진의 인질이 되었던 것이다. 서지수는 자신이 가져온 노란 봉투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오중희는 도망쳤다. 광무진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난 믿지 않는다. 도망친 게 아닐 겁니다. 한나래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망가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오중희님은 잡혀가기 직전 제게 이걸 보냈습니다. 그녀가 액정이 깨진 핸드폰 화면을 서지수에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수신된 메시지. 나래야. 미안해. 내가 놈들에게 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영일만. 영일만? 네. 포항 영일만 신항. 그곳에 광무진이 거래하는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자금을 그곳을 통해 세탁한다고. 아마 오중희님은 그리로. 그 순간이었다. 사단장님. 밖에서 하윤슬 대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차량 3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 군 번호판이 아닙니다. 서지수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광무진의 카르텔. 그들이었다. 젠장. 광무진을 체포한 순간 그놈이 신호를 보낸 거다. 광무진은 오유진이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체포될 경우 보험인 오유진을 즉시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나래 역시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한나래 씨, 일어설 수 있나? 나 다리가. 하대위, 차 시동 걸어. 뒤쪽 골목으로 돌아. 내가 한나래 씨 데리고 나간다. 서지수는 한나래를 부축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났다. 쾅, 쾅, 쾅. 문 열어 이년아.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광무진이 고용한 민간인 조폭들이었다. 사단장님, 저 때문에. 닥쳐. 넌 내 부하였어. 그리고 난 내 부하를 적진에 버려두지 않아. 서지수는 한나래를 거의 없다시피 하고 뒷문으로 향했다. 낡은 빌라의 뒷문은 녹슨 비상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대위, 어디야? 서지수가 무전기처럼 핸드폰에 소리쳤다. 거의 다 왔습니다. 골목 끝. 50m. 간다. 서지수가 한나래를 이끌고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 순간 빌라 정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 서너 명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뒷문으로 튀었다. 잡아. 어두운 골목길. 서지수는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소장이, 그것도 해병대 사단장이 적진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거기서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접근했다. 남자 중 하나가 손에 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사단장님. 한나래가 서지수를 밀쳤다. 쇠파이프가 한나래의 어깨를 강타했다. 극. 한나래 씨. 괜찮습니다. 어차피. 망가진 몸. 서지수의 눈이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을 쫓아온 남자의 복부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악!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에이! 이 계집이.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수십 년간 야전에서 구른 군인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쇠파이프를 빼앗고 그대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크역. 두 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지만 골목 저편에서 하윤슬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그리고 그 차를 가로막고 서는 또 다른 검은색 세단. 하대위. 광무진의 카르텔은 한 발 빨랐다. 그들은 이 골목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다. 서지수와 하윤슬,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한나래. 세 여자는 포항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광무진의 민간인 군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서지수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그 별 달고 온 계집인가? 그는 광무진의 장부에 적혀있던 건설사 해동개발의 김 사장이었다. 꼴 좋네, 사단장님. 여긴 군대가 아니야. 여긴 포항이다. 곽 대령님. 아니, 곽 회장님의 구역이라고. 김 사장이 손을 들었다. 10명 가까운 남자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그들을 둘러쌌다. 오유진 그녀는 지금쯤 영일만 앞바다에 떠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오늘 밤 거기서 같이 해병대 정신이나 외쳐보라고. 서지수는 한나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는 손에 쥔 쇠파이프를 단단히 고쳐 잡았다. 내가 사단장이 되기 전에 배운 게 하나 있지. 뭐라고? 해병대든 육군이든 여군이 살아남는 법. 서지수가 쇠파이프 끝으로 김 사장을 겨누었다. 그건 너 같은 놈들보다 10배는 더 독해져야 한다는 거다. 그녀는 하윤슬에게 눈짓했다. 하대위, 저 차 돌파할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길을 열지. 서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이 팻말을 뜯어 광무진에게 던졌던 그날처럼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해병대든 육군이든
여군이 살아남는 법. 서지수 사단장의 목소리가 포항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그건 너 같은 놈들보다 10배는 더 독해져야 한다는 거다. 해동개발 김 사장의 얼굴이 조롱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쥔 강목을 어깨에 툭툭 치며 다가왔다. 독해? 하. 별 달고 오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여긴 군대가 아니야. 넌 지금 총 한 자루 없는 그냥 계집일 뿐이라고.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광무진의 사병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다. 하대위. 한나래 씨를 차에 태워. 서지수가 쇠파이프를 고쳐 쥐고 가장 먼저 달려드는 남자의 무릎을 후려쳤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살상 기술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상이 목적이 아니었다. 길을 열어야 한다. 에이, 이 미친년이. 두 번째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노리고 강목을 휘둘렀다. 서지수는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놈의 복부를 쇠파이프 끝으로 찔렀다. 크억. 남자가 숨을 토하며 쓰러졌다. 그 사이 하윤슬 대위가 한나래를 부축해 차량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시나? 응? 김 사장이 한나래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아, 한나래 씨. 서지수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려던 순간 뒤에서 다른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덮쳤다. 서지수가 바닥에 구르며 쇠파이프를 놓쳤다. 하! 잡았다, 인연. 남자가 서지수의 머리채를 잡고 아스팔트에 처박으려 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윤슬은 김 사장에게 막혔고 서지수는 제압당했다. 한나래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끝내. 셋 다. 영일만으로 보내. 김 사장이 차갑게 명령했다. 서지수를 제압한 남자가 주먹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하대위. 서지수가 남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포효했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는 찰나 하윤슬 대위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군용 호신용 스프레이였다. 이거나 먹어라. 하 대위가 김 사장의 얼굴에 내용물 전부를 분사했다. 크악! 내 눈! 내 눈! 김 사장이 얼굴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서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덮쳤던 남자의 낭심을 군화발로 걷어차고 하윤슬에게 소리쳤다. 차에 타. 당장. 서지수는 한나래를 거의 집어 던지듯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조수석에 올라탔다. 하대위. 저 차. 밀어버려. 예, 사단장님. 하윤슬이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검은색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앞을 가로막은 세단을 향해 돌진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 차량이 부딪혔다. 뒷좌석에서 한나래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소용없습니다. 저들은 경찰도 그들 편입니다. 알아. 서지수는 피가 나는 뺨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지 않을 거다. 예. 하대위. 해병대 사령부. 아니, 사단 본청 말고 제7연대 정문으로 돌려. 최고 속도로. 제7연대 말입니까?
하지만 칠연대장 김상철 대령은 광무진의 친구지. 알아. 그런데 왜 그곳으로? 그래서 가는 거다. 서지수가 차갑게 웃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 하대위. 자네는 서지수가 하윤슬 대위에게 무언가를 빠르게 지시했다. 하윤슬의 눈이 커졌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야 한다. 광무진이 파놓은 이 지옥에서 우리 셋이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이다. 차가 포항 시내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뒤쫓던 차량들도 속도를 냈다. 그들의 목적지는 명백했다. 광무진의 동맹 김상철 대령이 버티고 있는 제7연대였다. 김 사장은 서지수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확신하며 비웃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세 대의 차량이 7연대 정문 앞 급커브길에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막아. 김 사장의 차가 서지수의 차 앞을 가로막으려 할 때 하윤슬 대위가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끼익. 차가 180도 회전하며 멈춰섰다. 김 사장의 차량 2대가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끝났다. 사단장 나리. 김 사장이 쇠파이프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때 7연대 위병소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7연대장 김상철 대령이었다. 김상철 대령은 이 난장판을 보고 그리고 김 사장을 보고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리는 서지수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김상철 대령. 서지수가 피범벅이 된 얼굴로 김 대령을 노려보았다. 자네, 지금 누구 편에 설 건가? 김 사장이 비웃으며 김상철 대령에게 다가갔다. 김 대령, 오랜만이네. 전현이 곽 회장님을 물었어. 당장 전현. 포박해. 곽 회장님 명령이야. 김상철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과 광무진의 카르텔. 그는 최악의 선택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김 사장. 여긴 군부대요. 군부대? 시끄럽고 당장 전현 안 넘기면 자네가 곽 회장님한테 받은 돈 그거 내일 당장 포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줄 알아. 김상철 대령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서지수를 바라보았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김상철 대령이 위병소 병력에게 손짓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전원 무기 버려. 골목 저편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전조등이 이쪽을 향해 쏟아졌다. 굉음과 함께 사단 헌병대 특임대 장갑차 3대와 지휘 차량들이 도로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차량에서 내린 것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강태환 중령이었다. 김상철 대령, 그리고 거기 민간인들, 전원 무기 버리고 손들어. 지금 즉시 사단장님을 불법적으로 위협한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한다. 뭐야? 김 사장이 당황했다. 김상철 대령은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어떻게 헌병대가. 서지수가 뺨에 피를 닦으며 김상철 대령에게 걸어갔다. 내가 광무진을 체포한 순간 강중령에게 2차 계획을 지시했다. 내 위치 신호가 7연대 근방에서 10분 이상 멈출 경우 7연대장이 나를 배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실력 행사에 들어가라고. 자네는 시험에 든 거다, 김 대령. 그리고 불합격했군. 강태환 중령이 김상철 대령에게 수갑을 채웠다. 헌병 특임대가 김 사장을 포함한 조폭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한나래 씨. 서지수가 차에서 떨고 있는 한나래에게 다가갔다. 이제
다 끝났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한나래가 서지수의 군복을 붙잡고 오열했다. 서지수는 한나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강태환 중령에게 명령했다. 강중령,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작전을 시작한다. 황철승 중령이 오유진 중위를 영일만으로 끌고 갔다. 그년이, 아니 그 망할 놈의 카르텔이 숨겨둔 본진을 치러 간다. 포항 영일만 신항.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항구는 거대한 괴물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거대한 벽처럼 쌓여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광무진의 카르텔이 수년간 비자금을 세탁하고 밀수품을 들여오던 그들의 심장이었다. 사단장님 오유진 중위가 보낸 마지막 신호. 이 근방에서 끊겼습니다. 하윤슬 대위가 사단 지휘 차량 안에서 위성 지도를 가리켰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작전 참모가 되어 있었다. 서지수는 특임대 흑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 대신 야간 작전용 피아 식별띠만 붙어 있었다. 강중령. 광무진의 비망록에 나온 컨테이너 번호. 해동개발 소유 7번 구역 적색 컨테이너 D405. 확인했나? 예, 사단장님. 저쪽 구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중이를 그곳에 두었을지는. 아니, 거기에 있다. 서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광무진은 오유진을 보험으로 삼았어. 동시에 자신이 무너질 경우 그 보험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장소에 두었겠지. 자신의 비자금 창고. 모든 증거를 한 번에 불태울 수 있는 곳. 황철승 중령은 지금쯤 모든 것을 파기하고 오중이를 화물선에 태워 공해상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럼 시간이 없습니다. 특임대 알파팀은 나를 따른다. 브라보팀은 강중령 지휘하에 외곽을 완전히 포위한다. 항구에서 나가는 배는 단 한 척도 허가하지 마. 필승. 서지수는 5명의 최정예 특임대원과 함께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스며들었다. 바닷바람에 섞인 비릿한 쇠냄새가 코를 찔렀다. 7번 구역. 붉은색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D405라고 쓰인 컨테이너가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서지수가 수신호를 보냈다. 대원 2명이 컨테이너 문 양옆으로 붙었다. 그때 서지수의 눈에 컨테이너 바닥 틈으로 흘러나온 검붉은 액체가 보였다. 피? 서지수가 문을 가리켰다. 강제 개방. 대원들이 휴대용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어내고 육중한 철문을 열어젖혔다. 컨테이너 안은 지옥이었다. 오유진 중위가 피투성이가 된 채 컨테이너 벽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3년대 부연대장 황철승 중령이 권총에 맞아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황 중령. 서지수가 충격에 빠진 채 다가갔다. 사 단장 님. 오유진 중위가 겨우 눈을 떴다. 오중위, 정신 차려. 이게 무슨. 황철승이 자네를. 아, 아닙니다. 황중령님이 저를. 오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황중령님은 저를 도망치게 하려 했습니다. 광무진에 진짜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라고? 그때였다. 쓰러져 있던 황철승 중령이 피를 토하며 서지수의 전투복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시오. 사단장 님. 황중령. 곽 대령님은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
하지만 오중이까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철승은 광무진의 카르텔에게 오유진을 넘기지 않으려 저항하다 그들에게 총을 맞은 것이었다. 광무진은 자신의 신복조차 믿지 않았다. 그럼 누가? 하하. 이제야 오셨습니까, 사단장님. 컨테이너 입구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박수를 치며 걸어 나왔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포항 앞바다보다 더 거친 상처가 가득했다. 광무진의 비망록 첫 장에 등장했던 이름. 포항 전체를 쥐고 흔든다는 그림자. 광무진의 카르텔 그 몸통이었다. 김 사장. 그 바보 같은 놈이. 당신 하나 처리 못할 줄 알았지. 그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황철승을 쏜 총이었다. 서지수 소장. 광무진 그 멍청이가 자기 금고에 우리 장부를 보관하는 바람에 일이 귀찮아졌어. 어차피 광무진은 버릴 패였지만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군. 내 놈이 몸통이었나. 자, 그가 서지수에게 총을 겨누었다. 여기서 광무진의 잔당 황철승과 내부 고발자 오유진 그리고 그들을 구하려던 영웅 서지수의 비극적인 총격전 끝에 모두 사망했다. 그림 괜찮지 않나?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서지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있다. 말해봐. 들어는 주지. 너 아까부터 내 뒤를 못 본 것 같군. 뭐? 남자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컨테이너 위에서 어둠 속에서 강태환 중령이 뛰어내리며 남자의 등을 덮쳤다. 크악. 강태환 중령은 서지수가 알파팀을 이끌고 정면으로 들어갈 때 이미 컨테이너 위로 잠입해 있었던 것이다. 남자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굴러 권총을 집어들고 남자의 이마에 총구를 겨누었다. 게임 끝났다. 이 쓰레기 새끼야. 서지수는 오유진 중위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오중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유진은 피투성이 얼굴로 웃고 있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황철승 중령이 죽기 전에 광무진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녹음입니다. 처리하라는 직접 명령이. 서지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광무진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증거였다. 한 달 후 제1해병사단 사령부 대회의실. 그날 광무진이 해병대 정신을 외치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회의실에는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본부 법무실 감찰실에서 파견된 고위 장성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죄수복을 입은 광무진 전 대령, 김상철 전 대령, 그리고 해동개발 김 사장과 포항 남부경찰서장까지 광무진의 카르텔 핵심 인물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서지수 사단장은 피고인이 아닌 조사관의 자격으로 회의실 정면에 섰다. 이상입니다. 서지수는 지난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담담하게 보고했다. 광무진의 비리장부 황철승의 마지막 녹취록, 오유진 중위와 한날의 하사의 증언, 그리고 영일만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마약 및 밀수 증거까지. 그것은 한 군부대의 비리가 아니었다. 포항이라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썩게 만든 거대한 암덩어리의 실체였다. 광무진,
해병대 사령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자네, 할 말 있나? 광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해병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닥쳐라. 사령관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놈이 사랑한 건 해병대가 아니라 내 놈의 왕국이었어. 내 놈의 더러운 돈과 권력이었을 뿐이다. 내 놈은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다. 내 놈은 해병대의 수치다. 광무진은 결국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해병대 정신은 그의 탐욕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전원, 군사법원 최고형에 처한다. 관련 민간인들은 즉시 민간검찰로 이송하고 연루된 포항시 공무원 및 경찰 전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다.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다. 헌병들이 광무진과 그 일당을 끌고 나갔다. 회의실에는 서지수 사단장과 사령관, 그리고 몇몇 핵심 참모들만 남았다. 서 소장. 예, 사령관님. 고생 많았네. 정말 미안하네. 내가 지휘하는 해병대에 이런 썩은 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령관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곰팡이는 빛이 들지 않는 곳에 피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창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사령관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창문을 열다가 죽을 뻔했지 않나. 육군에서 온 여자 사단장이라고. 나조차도 자네를 의심했네. 하지만 자네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보다 더 해병다웠어. 서지수는 말없이 경례를 붙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여군이 들어왔다. 한 명은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얼굴에 흉터가 남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한날의 중사특진과 오유진 대위 진급이었다. 한날에는 이번 사건의 공로와 피해를 인정받아 명예롭게 복직 및 특진했다. 오유진은 광무진의 카르텔을 무너뜨린 핵심 공로로 조기 진급했다. 사령관이 그들 앞에 서서 직접 그들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자네들이 이 해병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두 여군은 서지수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몇 달 뒤 포항 제1해병사단 연병장. 해병대는 남자다. 를 외치던 광무진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대신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남군과 여군들이 똑같이 포복하고 똑같이 총을 쏘고 똑같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서지수 사단장이 연병장 사열대 위에 섰다. 그녀가 걷던 본청 복도. 여성 출입 금지 팻말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팻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작전구역이다. 전후의 출입 금지. 서지수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해병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해병대는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함성이 되어 포항의 하늘을 울렸다. 국민을 위해 싸운다. 서지수 사단장은 그들의 우렁찬 함성을 들으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개혁은 팻말 하나를 떼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팻말을 다시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신을 심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